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연립 1차 부등식 풀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가 한 개인 연립 1차 부등식을 푸는 것이 이번 단원의 목적인데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 열기 부분에 있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어느 나라의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G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X라고 합니다. 다음 조건 X를 사용하여 식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을 하나를 추가를 하고요. 자, 이때 미세먼지 농도를 X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되죠. G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B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보다 낮다.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이 B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인 36보다 낮다고 했으니까 작다로 부등호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G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의 2배니까 이건 X의 2배예요. EX가 A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53보다 높다. 이번에는 EX가 53보다 더 크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 열기에서 배웠던 이 식을 연립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연립방정식이란 표현에서부터 연립이라는 표현은 들었으니까 이 표현은 자연스럽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연립방정식에서 공통인 해를 찾는 것은 각각 방정식의 해 중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등식도 마찬가지, 연립부등식의 해는 2개 이상의 부등식 중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죠. 방정식과는 약간 다른 점이 이런 점이에요. 한 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보다 더 크다거나 작다거나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와 같이 구간으로 또 영역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이제 이해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등식에서 기본 성질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아닌 것도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ABC 3개의 실수에 대해서 다룬다. 여기서는 반드시 실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ABC를 실수라고 하고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이걸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은 A가 B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식에서 B는 C보다 크다. B가 C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A는 C보다 더 크다는 식은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B보다 크다, 두 번째 B가 C보다 크다를 가지고 얻어낸 A가 C보다 크다는 이 세 번째 식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 앞에서 주어진 것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보통 수학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관계가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걸 추이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집합 개념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지금은 이제 집합 단원을 배우지도 않았고 이 용어는 앞으로 듣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나가 나머지 하나하고 지금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가끔씩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A가 B보다 클 때 각각 동시에 C라는 값을 더하거나 C라는 값을 빼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다.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단,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 양수인 경우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변함이 없으나, 네 번째, 음수로 나누게 된다면 그때는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생긴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했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 전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부등식은 크다거나 작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는 이상은 항상 실수 범위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전에 방정식의 경우는 이제 근의 개념을 허수 가능하다 했죠. 그러니까 허수가 포함이 되는 복소수 영역에서 근들을 찾았었는데, 부등식에서는 복소수 범위가 아니고 실수 범위에서만 찾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i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다, 0과 같다, 0보다 작다,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i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0보다 크다는 건 양수임을 의미하잖아요.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어야 하는데 i는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가 아니죠.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당연히 i는 0이 아닙니다. 이것도 안 되죠.
i가 음수라면 음수도 마찬가지 제곱하면 양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도 마이너스 1이 되니까 0보다 작아지죠. 양수나 음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어야 하지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허수단위 i가 포함된 숫자는 어떤 다른 숫자보다 크다거나 작다거나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해요. 즉 부등식에서는 쓸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실수 범위에서 특별한 말이 없다면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은 이전에 학습했던 부등식 풀이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수직선상에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걸 찾아내고 그것에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부등식입니다. 3x제곱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똑같이 양변 2만큼을 뺍니다. 부동호 방향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얻어진 식이 3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은 양변을 똑같이 양수인 3으로 나눠요. 역시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 마이너스 1에 점이 온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아니 가득 채워져 있죠.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은 등호, 즉 등호일 때도 성립한다. 자,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식의 경우도 마찬가지. 양변 똑같이 1만큼을 더합니다. 그러면 2x는 2보다 작다. 양변을 다시 2로 나눠주게 되면 x는 1보다 작다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은데 이번에는 1에서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등호가 없으니까요.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1번식과 2번식 이 동시에 만족하는 것, 이걸 그림으로 보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겹쳐서 아래쪽 세 번째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수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식을 구합니다. 그림으로 갔어요. 그림에서 다시 돌아와서 식으로 고쳤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식에서부터 그림을 생략하고 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좀 익숙해지면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풀이에요. 이번에 첫 번째 양변에 똑같이 2를 더합니다. 그런 다음 또 똑같이 4x만큼을 뺍니다. 결국은 이 과정은 이항하는 것과 똑같죠. 네, 이항한다. 그러면 x가 2보다 크다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는 이항한다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5x 마이너스 x가 있는데 마이너스 x를 왼쪽으로 이항하고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6x가 6보다 크다. 6x가 6보다 크다. 지금 여기는 반대로 가져갔는데요.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똑같이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죠. x가 1보다 크다. 자, 이것을 위 그림에서처럼 하나하나 따로 나타내지 않고 한꺼번에 그림으로 나타냈더니 다음과 같이 표현이 돼요.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 그런데 이번에는 1번 부등식이 2번 부등식의 해 구간 안에 쏙 포함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1번을 만족하는 영역이 모두 다 해가 됩니다. 2보다 더 큰 구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요. 문제 1번을 풉니다. 문제 1번에서는 이미 지금 보다시피 수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것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하라는 의미고요. 문제 2번은 이제 문장으로 표현된 것을 식으로 나타내고 이걸 다시 문제 1번처럼 해결을 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문제 1번, 2번, 3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요. 연립부등식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씩 부등식의 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공통인 해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만약에 그 해가 딱 하나의 값만 존재한다. 이건 점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예시가 예제 2번에 있습니다.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5를 이항을 해요. 그러면 x는 3보다 크게 되죠. 두 번째, 3x를 왼쪽으로 이항하고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는 1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1만큼을 곱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이 두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x가 3보다 크다 1번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2번이에요. 1번과 2번에 동시에 속한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4x를 이항을 해요. 그럼 마이너스 5x가 되고 3을 이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0보다 작아요. 양변 음수인 마이너스 5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x는 2보다 더 크거나 같다가 되죠. 두 번째 식 마이너스 x를 이항합니다.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을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이번에는 6이 되네요. 이번에도 양변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를 동시에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렇다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x가 2가 되는 한 점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등호를 써서 x가 2입니다. 이렇게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자, 예제 2번을 참고해서 문제 4번과 문제 5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을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앞서 추이율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추이율에 대해서 잠깐 이 용어는 제외를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립부등식 중에서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라고 하는 연립부등식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하면 이 식은 둘로 뜯어내야 돼요. 자, 첫 번째 A가 B보다 작다 하나와 B가 C보다 작다 하나로 뜯어내요. 그러면 A가 C보다 작다는 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 이 둘은 이 마지막 결과는 A가 C보다 작다는 건 A가 B보다 작다와 B가 C보다 작다에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결과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앞에서 본 이 두 가지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꼴로 고쳐서 풀면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식을 A, B, C라고 하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1번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가 C보다 작다고 하는 2번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부등식을 풀게 될 텐데 3x를 왼쪽으로 이항을 하고요.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x를 왼쪽으로 1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2x는 6보다 작게 되고요.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는 3보다 작습니다. 자, 이 1번과 2번 얻어낸 식의 결과를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니까 지금처럼 파란색 영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은 이게 파란색이 영역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값은 이 x축 위쪽에 있는 이 값들이에요. 여기 선생님이 쓰는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이걸 눈으로 보기 편하게 하려고 여기 이렇게 이제 색깔을 칠한 건데 실은 이게 이제 영역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나타내는 건 수직선 위에 있는 x값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색깔 칠해진 부분만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은 구간으로 답을 찾는 거죠. 자, 이해했죠? 자, 이 예제 3번을 토대로 해서 문제 6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수학 영양 기르기 부분이에요.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이 풀이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보기로 하죠. 연립부등식 지금처럼 ABC 형태로 식이 주어지게 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A가 B보다 작다 식 하나와
b가 c보다 작다로 떼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건가 하면 a가 b보다 작다 하나랑 a가 c보다 작다 하나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 1번과 2번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사실이 b가 c랑 큰지 같은지 작은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처럼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다시 풀려면 두 번째 식을 다시 가져옵니다. 자, 봅시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3x 더하기 16보다 작아야 하죠. 자, 마이너스 2x를 이항합니다. 왼쪽으로 이항하고 마이너스 3은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2x가 4보다 작아요. 그래서 x는 2보다 작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3x를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5x 1을 이항해야 되죠. 그러면 15. 마이너스 5x가 15보다 더 작죠. 예.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따라서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면요. 첫 번째는 2보다 작다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예요. 그러므로 이의 공통인 부분은 마이너스 3과 2의 사이 구간에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최종적인 해를 구하면 됩니다. 예,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만큼 부분으로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뭐가 잘못됐는지 확실히 보이죠? 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분홍칙 문제풀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